오마하 노트, 오마 현인의 원칙을 기록하고 투자로 번역합니다. 버크셔에서 왜 1982년. 여러분, 1982년은 버크셔에게 꽤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1982년 12월 31일 버크셔의 보험 자회사들이 보유한 주식 포트폴리오의 시장 가치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977년에 이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그 규모는 약 7,200만 달러였습니다. 5년 만에 14배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숫자만 보고 박수를 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커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어떤 사업에서 나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1982년에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황과 높은 금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훌륭한 기업들의 일부를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1982년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1982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기업들을 보유했으며 왜 시즈 캔디가 우리의 투자 철학에 그토록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적표부터 보겠습니다. 1982년 버크셔의 장부 가치는 40.0%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38.4% 상승했고 S&P 500은 21.4% 상승했습니다. 장부가치 기준 40% 증가는 1976년에 59% 이후 매우 뛰어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를 모두 우리의 운영 능력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1982년에는 금리가 크게 내려갔고 주식시장 전체가 반등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주식들도 그 흐름 속에서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에는 우리의 선택도 있었지만 시장 환경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주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 결과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2년 버크셔의 자기자본 수익률은 18.1%였습니다. 1981년에 15.2%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순영업이익은 약 4,950만 달러였습니다. 이제 1982년 서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주식시장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보았습니다. 1972년의 고점과 비교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훌륭한 기업들의 가격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1972년에 우리가 보유한 보험사 주식 포트폴리오는 약 1,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82년 말에는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규모는 훨씬 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기업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당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부분 소유 포지션에서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주식을 사는 대신 기존 사업을 운영하거나 통째로 인수할 수 있는 사업을 찾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삽니다.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투자는 항상 행동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1982년 말 S&P 500 지수는 약 140포인트였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지수는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주식시장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꽤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는 대개 모두가 편안해할 때 오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미래를 의심하고 현금을 더 안전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1982년 말 기준 버크셔의 주요 보유 주식들은 취득원가 약 4억 7,942만 달러에 시장가치 약 10억 3,082만 달러였습니다. 수익률은 약 115%였습니다. 처음으로 시장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이코는 매우 중요한 투자였습니다. 가이코의 취득원가는 약 4,714만 달러였고 시장 가치는 약 3억 942만 달러였습니다. 수익률은 약 556%였습니다. 우리가 1977년에 가이코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 약 2,8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5년 뒤 그 투자는 3억 달러가 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업을 샀고 그 기업이 계속 좋아지는 동안 가만히 보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B주의 취득원가는 약 1,063만 달러였고 시장 가치는 약 1억 343만 달러였습니다. 수익률은 약 873%였습니다.
1977년에 처음 보유했을 때도 이미 좋은 결과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좋은 사업을 좋은 가격에 사고 오래 보유하는 것.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공식 중 하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매일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트폴리오에는 새롭게 들어온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타임 잉코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타임, 포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같은 잡지를 발행하는 미디어 회사입니다. 미디어 제너럴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미디어 관련 투자는 더 강해졌습니다. 또한 제너럴 푸드스도 드디어 좋은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부터 2년 넘게 거의 본전 수준이었지만 1982년에는 약 25%의 수익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팔지 않고 기다린 것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자에서 인내는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인내는 수익률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1982년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선택적 자선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CEO가 회사의 자선 기부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주주의 돈이 CEO의 모교, CEO가 좋아하는 단체 혹은 CEO와 가까운 기관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주주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주주가 어디에 기부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당 $2씩 주주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핵군축과 인구조절 관련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다른 주주들은 교회에 기부했고 어떤 주주들은 환경단체나 교육기관에 기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권이 주주에게 있었다는 점입니다. 첫 해에 95% 이상의 주주가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참여율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주주들이 자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버크셔에서 주주는 단순한 주식 보유자가 아닙니다. 주주는 동업자입니다. 그리고 동업자라면 중요한 결정에 대해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제 시즈 캔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82년 주주 서한에서 저는 시즈 캔디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즈 캔디는 우리의 투자 철학을 바꾼 회사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72년에 시즈 캔디를 $2,500만 인수했습니다. 당시 시즈의 유형자산 장부 가치는 약 $800만. 즉, 우리는 장부상 자산보다 $1,700만 더 지불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싸게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1,700만 단순한 초과 지불이 아니었습니다. 시즈 캔디의 브랜드, 고객 충성도, 가격 결정력 같은 보이지 않는 사업 가치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회계에서는 이런 것을 영업권, 영어로는 굿윌이라고 부릅니다. 시즈 캔디의 브랜드, 고객의 충성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 그리고 적은 추가 자본으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바로 그런 힘을 산 것입니다. 1982년까지 시즈 캔디는 누적 세전 이익 약 $4,500만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가 자본 투입은 거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500만 투자해서 10년 동안 $4,500만 벌어들였고 사업 자체의 가치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의 힘입니다. 좋은 사업은 돈을 많이 벌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많은 자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계적 굿윌과 경제적 굿윌입니다. 회계적 굿윌은 인수할 때 장부 가치를 초과해서 지불한 금액입니다. 회계 장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각되고 줄어듭니다. 하지만 경제적 굿윌은 다릅니다. 경제적 굿윌은 그 사업이 경쟁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시즈 캔디의 브랜드, 게이코의 저비용 구조, 워싱턴 포스트의 지역적 강점, 이런 것들은 장부에서 줄어드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장부에서는 줄어드는데 실제 가치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회계 숫자만으로 사업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숫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사업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보험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1982년 보험업계의 컴바인드 레이시오는 109.6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나쁜 수치입니다. 100을 넘으면 보험 언더라이팅에서 손실이 난다는 뜻입니다. 1981년에 106.0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보험업계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크셔는 이 환경에서도 언더라이팅 이익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경영진이 수익성 없는 비즈니스를 거절하는 데 있어 강한 규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수입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의 질은 좋아졌습니다. 저는 시장 점유율을 위해 손해보는 계약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손실을 현재의 매출로 포장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업계가 최악일 때 우리는 현금을 보유하고 재무 건전성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약해질 때 강한 재무 구조를 가진 회사는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버크셔 보험 사업이 크게 성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1985년부터 우리는 대형 리스크 전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의 성장은 1981년과 1982년에 보여준 규율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훗날 큰 기회를 잡는 준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주 여러분과의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단순히 주식 티커를 보유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업의 동반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경영진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매년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섬유 사업의 실패도 이야기합니다. 실수도 이야기합니다. 기회도 이야기하고 위험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주서한이 단순한 홍보 문서가 아니라 사업을 함께 이해하기 위한 편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1982년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이 가장 두려워 보일 때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82년에 많은 사람들은 불황과 금리,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기에 훌륭한 기업들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둘째, 경제적 굿윌은 회계적 굿윌보다 중요합니다. 장부에 보이는 숫자가 줄어들어도 실제 사업의 가치는 커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고객 충성도, 저비용 구조 같은 힘은 회계 장부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악의 업황에서 규율 있는 기업은 미래의 씨앗을 심습니다. 버크셔 보험이 1981년과 1982년에 무리한 성장을 포기하고 재무 건전성을 지킨 것이 이후 더 큰 기회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넷째, 좋은 투자의 결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너럴 푸즈처럼 2년 넘게 본전처럼 보이던 투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게이코와 워싱턴 포스트는 더 강력한 사례입니다. 좋은 사업을 좋은 가격에 사고 오래 보유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듭니다. 1982년 버크셔 주주서한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82년은 버크셔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우리가 주식 시장에 대한 강한 낙관론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시즈 캔디를 통해 경제적 구휼의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훌륭한 기업을 찾을 것입니다. 좋은 가격이 아니면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단순한 주주가 아니라 동업자로 대할 것입니다. 오마하노트는 버핏이 1965년부터 지금까지 써온 주주서한을 한 해씩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어떤 기업을 샀는지, 시장 대비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공부가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편은 1983년입니다. 1983년에는 버핏이 89, 새 할머니와 악수 한 번으로 5,500만 달러짜리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감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이 말입니다. 오마하의 전설적인 거래,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 인수 이야기입니다. 오마하노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